GTX B노선의 춘천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원주 연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GTX 연결 사업을 두고 두 지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가 강원도에만 316곳이 있습니다. 지진 해일 대피 구역도 186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위치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릉 신곡리 군부대 포사격장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나자 산림청은 진화헬기 7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3시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강원도 연장 여부를 놓고 최근 춘천시와 원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관련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GTX B노선의 춘천 연장은 탄력이 붙고 있는 반면에 GTX 원주 연장 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TX 춘천 연장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마석을 잇는 GTX B노선. 내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최근 춘천시가 가평군과 함께 진행한 춘천 연장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1.12를 기록하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GTX 춘천 연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강원도의 대표 공약이고요. 강원도지사의 이제 핵심 공약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가 1.12로 이제 경제성이 입증되었고요. 현재 ITX 열차를 이용할 경우 춘천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5분. 하지만 GTX 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될 경우 51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치가 1.0이 넘게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한 어떠한 이런 타당성 조사에서도 1.02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수치를 나온 것이니만큼 국토부에서 또 이거 국가 철도망 사업에 좀 포함되도록 좀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 타당성 확보로 GTX 춘천 연장은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원주 연장 논의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 파주와 평택을 잇는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원주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인천에서 경기도 여주를 잇는 GTX 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GTX D 노선의 구체적인 경유지와 노선도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원주시는 GTX D 노선 분기점으로 삼성역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D 노선의 원주 연장이 타당하다면 기존 A 노선 원주 연장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역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점에서부터 원주로 연장되는 건 A든 D든 똑같습니다. DY의 삼성역 분기가 사업성이 있어서 국토부가 그걸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A에서 분기하는 것도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는 GTX 사업의 구체적인 노선 확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7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GTX 노선 연장을 바라고 있는 춘천시와 원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토부의 노선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 지난 15일 발생한 동해안 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을 대비해서 우리 주변에는 지진 대피 장소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가까운 지진 대피 장소 알고 계시나요?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11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5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였으며 진도 3으로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난다면 식탁이나 책상처럼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를 찾아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건물 밖으로 나와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들은 지진 대피소 또는 지진 해일 대피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300여 개의 지진 대피소가 있고 동해안 지역에는 186곳의 지진 해일 대피 지구가 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그대로 뭐 책상 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뭐 이동한다거나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동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학교 운동장? 이번 동해안 지진의 영향을 받았던 강릉시와 동해시는 대피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지진과 함께 해일을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밀려올 정도가 되려면 지진 규모가 6.5 이상 돼야 합니다. 이곳은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 해일 대피 장소입니다. 경포 해변에서 약 직선거리로 100m가량 떨어진 곳인데 인근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지대에 속합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인 1681년 6월 12일 지진이 발생해 파도가 진동하고 끌어올랐으며 해변이 조금 작아져 마치 조수가 물러난 것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만약 발생한다면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조기 경보가 울릴 겁니다. 왜냐하면 피파의 진행 속도가 쓰나미의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우리는 보통 피파를 가지고 규모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해안 지진 이후 강원도의회도 지진 해일탑이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고층 건물을 지진 해일 대피지구로 선정하는 등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또 강원도 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피하는지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지진을 본진으로 보거나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 앞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17일 강릉과 평창 등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7일 오전 11시 10분쯤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의 포 사격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9대와 장비 37대, 진화대원 등 인력 122명을 투입해 오후 2시 25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약 0.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포사격 훈련 중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9분쯤에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불법 주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김수아 기자가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앞입니다. 현장 학습을 떠나는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버스가 도착했지만 정작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횡단보도 중간까지 나와 버스에 오릅니다. 단계동에 위치한 평원초등학교. 이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아래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높습니다. 차 댈 때도 없을 뿐더러 특히 건널 때가 좀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요즘에 학교 앞에서 사고나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면 혹시 저희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 주변에선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어린이 역시 가려진 시야로 달려오는 차량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뻔히 알면서도 차를 대는 사람들은 주차난을 호소합니다.
여기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요. 따로 공공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막 식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막 싸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여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등 일반 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댔을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12만 원 내신 분들은 이제 또 그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 모르고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는데요. 기부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기에 답례품을 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기부액의 30%까지는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보니 기부자를 붙잡기 위한 이색 답례품들도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안전하지만 조리에는 편리하게 만들어진 칼날. 처리제국 경남 김해 가야의 배를 형상화한 칼입니다. 대한민국 칼 명인에게서 1호 후계자로 기술과 위생 기법이 이어진 칼로 청와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칼과도 경쟁력을 갖춘 이 제품, 바로 김해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입니다. 우리 칼이 좋은데도 외면을 받는 걸 보고 이걸 일단 소비자한테 바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으로 해서 거주지를 빼고 어디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자를 잡으려는 이색 답례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양산 재배 1위 지역인 함양군은 5, 6년, 7, 8년근 삼양삼을, 쪽빛바다가 유명한 사천시는 아쿠아리움 이용권을 내놓았습니다. 출향민이 많은 의령군은 7월부터 벌초 대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위해 공모하고 회의를 여는 등 집중하는 지자체. 경쟁도 있지만 결국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2개 품목에 56개 그 제품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 답례품을 선정하니까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소멸6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색 답례품들도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학교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 검사 기준으로 지적 장애로 구분되진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17일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면역 증강제 및 예방 백신을 배포합니다. 이번 사업은 가축 질병에 대한 농가의 자율 방역 의식을 높이고 소독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지영진 축산 농기계 과장은 질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군이 5월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2022년도 신고된 미준공 현장 56개소와 2023년도 신규 현장 26개소 및 허가 대상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등입니다. 점검은 근로자의 안전장구류 착용 여부와 가설 구조물 현장 내 추락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가수 이명웅의 팬클럽 홍천 평생영웅시대 회원들이 홍천군에 장학금 3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원들은 지난 16일 홍천군청을 방문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